네 가지 기질 유형 중 마지막 민감성 기질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. 민감성 기질, 그 기질 이름 자체로 아, 우리 엄마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? 민감성 기질이기 때문에 기질의 요소 중에 가장 두드러진 기질 요소가 바로 이 왼편에 있는 자극 민감성과 반응 강도입니다. 아이들은 매우 섬세해서 다양한 자극에서 수많은 자극을 받고 그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이 아이들의 가장 주된 특성이죠. 사실은 그래서 이 기질의 아이들은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가로형의 납작한 어떤 모양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민감하게 경험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게 주된 기질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질서의 규칙을 따르고 어떤 상황에 편안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이 적응성, 이 수직의 위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소 약할 수밖에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기질의 강점은 민감성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,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그걸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있어요. 그것들을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에겐 자기를 이해하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. 반면에 너무 다양한 자극들을 많이 받는 기질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약점은 이런 감정들과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압도돼서 그 안에서 내가 정서를 조절하고 내 행동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특히 유아기까지는 이 아이들은 많이 울고 많이 떼쓰고 많이 뒹굴고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해요. 민감성 기질의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. 재미난 특징인데요. 뭔가가 지금 불편해요. 이 불편함은 실제로 지금 엄마가 뭔가 나를 예뻐하지 않는 것 같고 엄마가 뭔가 지금 화가 난 것 같은 이런 정서적인 민감성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 아이들은 거의 오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올라올수록 갑자기 등이 가렵고 갑자기 목이 마르고 갑자기 온 라벨이 신경 쓰면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런 감각적인 민감성들이 올라와요.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하죠. 여기를 긁어라, 부채질을 해줘라, 이거를 갈아입혀줘라 요구하죠. 하지만 실제 이 아이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는 나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자꾸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엄마가 나를 안 예뻐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좀 속상해요 라는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신체적인 민감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부모와 이런 정서적인 소통에 있어서 때로 약간 엇갈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들은 민감성 기질의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 아이의 민감성을 빨리 진정시키고 빨리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느끼는 수많은 이런 자극과 불편함들 그것들을 잘 다뤄주시라는 거예요. 옆에서 너가 엄마 표정이 조금 어두워서 엄마가 화난 줄 알았구나. 그래서 너가 기분이 조금 지금 불편하고 엄마가 화낼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좀 마음이 안 좋네. 이렇게 아이의 상황을 그림 그리듯이 섬세하게 알아차려 줄 때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감정들이 인식되고 정리되면서 자기를 진정할 수 있어요. 이 아이들은 더듬이가 많다고 그랬죠? 자극을 받는 더듬이가 많은데 빨리 진정시키려고 하는 건 더듬이를 갑자기 꽉 잡거나 더듬이를 갑자기 누르는 거예요. 하지만 그 더듬이는 다시 살아나겠죠.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민감성 기질은 자기의 더듬이를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거예요. 자극을 많이 받는 이 더듬이를 스스로 조절해서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방법들.
그리고 내가 조금 덜 자극을 받아도 될 부분에 더듬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기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려줘야겠죠.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가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알아차려주면서 상황을 정리해주고 감정을 정리해줄 때 자연스럽게 아이는 부모와 함께 이 조절의 기능을 배우게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디까지는 맞춰야 되고 어디까지는 맞추지 않아도 될까요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우리가 이 아이들은 민감성이 있는데 자극 민감성에 3가지가 있다고 했죠. 이 3가지 자극 민감성 중에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높은 자극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. 아이가 실제로 민감한 자극을 받는 곳이 정서적인 민감성이라면 부모님은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내 말투에서 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것처럼 딱딱한 말투가 아니라 부드럽고 편안한 말투가 우선은 해결돼야 이 아이가 정서적인 자극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겠죠. 두 번째, 아이가 감각적으로 매우 예민하다면 이 감각을 자꾸 존중하고 조용히 해주고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천천히 어떤 자극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서 이 자극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사회적 상황과 어떤 이런 흐름의 변화에 너무 민감한 아이라면 특히 교육기관, 유치원, 어린이집 첫 방문을 한다거나 등원을 한다거나 이런 변화에 매우 민감하겠죠. 어디 새로운 체험전을 가거나 이럴 때 아이가 느끼는 어떤 민감한 지금 자극들이 잘 정돈이 되지 않아서 불안해질 수 있어요. 우리는 그런 옆에서 좀 설명해주고 우리는 오늘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안내해준다면 이 아이가 이런 자극들을 좀 정리되면서 수용하겠죠. 그래서 민감성 기질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민감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아이의 민감성을 함께 조절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이걸만 해결한다면 이 아이들은 자기를 민감하게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반짝거리는 좋은 민감성을 세상에 표출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아기 시기에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 아이들은 때때로 그림을 그리거나 몸을 움직여서 신체 놀이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러한 예체능과 관련된 활동으로 자기의 민감성을 해소시키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부모와 함께 공유한다면 아이의 민감성을 조금 더 편안하게 소통하고 이완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민감성을 아주 섬세한 예쁜 보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육아를 한다면 아이와 편안한 육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